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시간이 저녁 10시군요. 요즘 좀 늦게 일이 좀 많아서 자료를 올리는데 시간은 딱 공부하기는 참 좋은 시간 같습니다. 자, 이제 월말이죠. 자, 5월달도 이제 상거래일 남았고요. 내일 월, 화 차분차분하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좀 늦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죠.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보았습니다. 내일 종목들은 도출을 시키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전체적으로 좀 마인드를 조금 단출하게 간결하게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 밥그릇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봤던 종목만 딱 본다 라는 마인드로 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짝반짝 한다고 거기에 실려 다니시면 포인트를 다 놓칩니다. 꼭 그 점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노트스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계속 하루 이틀 계속 추적을 해왔던 종목 아닙니까? 이런 종목 하이크 같은 것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왔던 종목, 이렇게 계속 조금 지켜보면서 침착하게 매매를 하는 것이 참 좋거든요. 막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시면 좋진 않아요. 내일 승부주를 추석 당일 전에 정규장에 뭐 서메이지, 하나솔루션, SDN, 태영로직스 상각한 것은 아까 낮에 데이트레이딩 히스토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시간에서는 행성그룹, 그리고 국전약품, 대한제당 우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가 있다는 거, 그것만 참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일단 컴투스 홀딩스부터 볼 텐데요. 오늘 컴투스 홀딩스를 종가에 베팅을 하려다가 저희들은 그냥 위메이드 맥스를 했는데, 어차피 위메이드 맥스는 어차피 내일 승부를 봐야 될 종목이라 어찌 보면 종배주는 어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는 내일 이 종목을 승부를 볼 것이다. 막 그런 어떤 강력한 마인드를 비치고 하는 게 종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상승을 해서 양봉으로 맞춰주면 더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이 종목을 내일은 한 번은 볼 것이다 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종배주에 숨어있는 어떤 내면적인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메이드 맥스를 했는데, 일단 컴투스 홀딩스하고 유메이드 맥스는 두 개는 약간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약간 서로가 역방향으로 좀 갈 수가 있는, 아직은 옛날에는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연동이 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유메이드가 일단 끌고 지금 3일도 끌고 다니고 좀 피로감이 느껴지는 시점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또 등장을 하는 이런 이제 흐름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역으로 보면 자, 위메이드 맥스가 한번 숨을 주고 줄 때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죠. 자, 그럼 컴투스 홀딩스가 내일 상승을 해주고 또 힘이 약해질 수가 있다면 또 위메이드도 또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런 두 개의 함수 관계를 좀 보시면서 두 개를 좀 보도록 합니다. 일단 컴투스 홀딩스를 봐줘야 되겠죠. 시간에서는 1.6%, 내일 종목들은 시가가 대부분 낮은 거를 했습니다. 높은 것도 뭐 한두 종목 있는데 대부분 좀 시가 낮은 종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참조를 하시고, 시간에서는 1.6% 올랐습니다. 예, 아마 진입할 때는 무리하게 진입을 하지 않으면 부드럽게 진입은 될 거예요. 되는데 역시 뭐 진입을 해서 음봉이 미치면 무조건 도망을 나와야 될 종목이죠. 나와서 또 봐야 되는 종목이니까 욕심 없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컴투스는 상승을 하면 또 그대로 또 홀딩을 한번 해보는 거죠. 위메이드 맥스는 이제 3일 동안 급등을 해주고 오늘 이제 쉬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지금 2%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내일 음봉으로 출발할 확률이 많겠죠.
하지만 우리가 늘 보듯이 지금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 다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내일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음봉으로 치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음봉으로 쭉 빠질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 시가가 2에서 3%에서 살짝 한번 눌러주는 스타일로 잡아주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된다면 22,000원 정도 말이죠. 여기서 꼬리를 탁 쳐주고 잡아주고 올라가는 스타일이 된다면 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메드는 양봉에는 손을 대지 양봉을 공략한다는 전략보다 음봉을 공략해야 되는데 음봉 공략은 보기보다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지수 흐름도 봐야 되고 다른 관련주들의 흐름도 봐야 되고 시장 분위기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일체가 좀 맞아 떨어져야 음봉도 강력하게 공략에 들어가는데 아침에 파랗게 밀고 이렇게 내려오면 겁나거든요.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진행형 캔들은 이게 장이 끝나기 전까지 다 모든 캔들은 진행형이죠. 진행형 캔들은 끝이 나봐야 알거든요. 이만큼 내려오다가 요리 이제 꼬리를 말아주고 쭉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장 맞추고 나면 이제 요렇게 이제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유능한 트레이더는 음봉을 좋아합니다만은 초보분들은 음봉을 좀 겁나죠. 하지만 같이 봐줍니다. 어찌 보면 컴투스 홀딩스가 만약 내일에 만약 상승을 끌어준다면 위메드가 어떤 모습을 취할까? 자기는 그동안 급등한 것이 있으니까 컴투스가 가니까 자기는 그냥 죽어버릴까? 아니면 친구가 그래도 올라가네, 나도 조금 버텨보자 라고 좀 같이 동조를 해줄까? 아니면 전혀 각자 도생 각자의 길로 갈까? 뭐 이런 걸 보는 재미도 내일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놓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텔레필드 봅시다. 자, 텔레필드는 오늘 9.6%를 올려놨습니다. 시간에서 0.9%가 지금 올라가 있죠. 시간에 0.9% 올라가 있는데 이놈이 지금 이 상태로 올라갈 때는 우리 급등주 스타일로 우리가 매매하기는 이런 건 상당히 좀 짜증나고 까탈스러운 종목이거든요. 갈 때도 많이 가지도 않고 뭐 버리버리하게 이리 움직이는 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일단 우상방적으로 자리를 잡아줬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의 모습은 되는데 결정적인 항방이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비로소 사람들 관심을 좀 끌었죠. 9.6%를 오늘 이렇게 보는 게 딱 뛰어났다. 의미가 있는 몸짓이었죠. 여기까지는 다 버리버리하게 갔지만은 여기서는 툭 치고 올라오면서 몸집을 드러낸 거죠. 그 이면에는 물론 요 외국인들을 뭐 기간은 별로 안 닿았습니다만 외국인들이 82,000주로 물량을 좀 집어넣은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거래량 68만 주밖에 안 됩니다. 작죠. 호가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뭐 덤벙 이렇게 했어요. 뭐 3,000주, 800주 이렇게 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뭐 갈 때도 잘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근데 또 무너질 때도 잘 무너지죠. 자, 그런데 내일 고가 종목들은 이렇게 고가 종목들은 내일이 또 금요일 아닙니까? 한 주를 마감한 날이니까 또 역방으로 이렇게 맞을 수 있는 항시 그런 존재를 항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파 종목 할 때는 항시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더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얼른 빼고 나서 가만히 보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꾸역꾸역 조금 잘 안 무너지고 꾸역꾸역 즉 우보 이제 상한문의 코어 트레이딩의 기법 중에 하나의 우보 소출은 꾹꾹 이게 조금씩이라도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놔두고 보는 거죠. 일단 텔레필드는 내일 금요일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점만 잘 돌파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에서 0.9% 올라 있습니다. 시가 높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조금씩 한번 대응을 해봅니다. 팔할 때는 아예 손을 대지 마세요.
자, 다음은 LNF 봅시다. 자, 며칠까지 급등을 하다가 3일 연상으로 이제 이게 음봉이 3개가 내려왔는데, 내일 만약 음봉이 한 개 더 툭 이만큼 뭐 3%짜리로 떨어지면 당분간 조금 지켜봐야 될 종목이거든요. 근데 만약 내일 음봉이 안 떨어지고 양봉으로 이렇게 오늘 내려온 폭이 2% 정도 하락했거든요. 2% 정도, 2.6% 하락했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끌어서 올려만 줘도 일단은 이 자리를 기본적으로 한번 저점으로 잡아볼 수 있다. 단기 저점으로. 그래서 여기서 살아나면, 이건 우리 단기 몇 프로 물고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살아나면, 양몰이 살아나면 홀딩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상방자를 조금씩만 깔아가주면, 전고점을 들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한번 지켜볼만 하다. 가격대가 이제 비싸니까 26만원짜리 아닙니까? 24만 7천입니까 지금? 시간에서는 0.3% 올라 있습니다. 만약 음봉이 비쳤다면, 시간에서 음봉이 비쳤다면 이건 손을 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에서 양봉도 나와 있는 상태니까 내일 차분하게 보시면서 한 2~3%만 올려줘도 되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는 다음을 보자. 다음은 HK 인원을 보겠습니다. 자, 두창 관련주로 처음에 반응을 나타낸 종목 중에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핫한 종목이었는데, 당일날 보면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밀려가지고 17%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음봉이 내리죠. 계속 5%, 3%, 그리고 오늘 이제 4% 이런 식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자, 내렸는데 지금 이 자리는 한 번쯤은 기술적 차원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가 봐야 될 자리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월말에 금요일이라 이런 하방에서 자리 잡아주는 종목을 과연 조금 투심이 받쳐줄까라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좀 그렇죠. 금요일이라는 것이, 월말이라는 것이. 자, 하지만 기술적 차원에서는 반드시 봐야 될 자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도주 형태로 손실에 연연 없이 한번 도전을 해야 됩니다. 손절폭은 크게 뭐 잡을 거는 없어요. 지금 오늘 4% 무너졌죠. 4%까지 떨어졌는데 시간에서는 0.2% 빠졌단 말입니다. 0.2%. 0.2% 빠졌으니까 뭐 한 3% 정도만 뭐 손실폭 잡으시고, 내일 시가가 뭐 양봉으로는 가지는 않겠죠. 음봉으로 될 확률이 많은데 한 시가가 마이너스 한 1%나 뭐 이렇게 마이너스 2% 잡히면 뭐 3%나 5% 정도 손절보 잡고 그냥 시가에 승부를 끌어버립니다. 딱 한 번의 매수. 1도주는 단 한 번에 매수, 단 한 번에 매도로 끝나는 겁니다. 딱 한 번 집어넣고 승부 걸고 스탑로스 딱 끌어놓고 상승하면 홀딩, 손절폭 깨면 마무리. 이제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HK는 그런 마인드로 진행을 합니다. 살아나면 홀딩을 해야 되겠죠. 아직 두창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지켜는 봐야 될 그런 이슈니까요. 자, TLI 보겠습니다. 자, TLI는 오늘 고성 캔들 하나 더 얹어 놓고 이제 마쳤단 말이에요. 자, 오늘 고점이 보면 28%까지 갔는데 밀린 게 23%가 한 5% 밀렸다 끝났죠.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별 그런 거 없습니다만 기관들은 조금씩 이제 물량을 담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얘들은 뭐 어쨌든 뭐 회사에서는 회사 내용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얘도 반도체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고, 회사 문제는 저거들 문제고, 그리고 월 마감일에 이렇게 함치게 세워준 거는 좀 관심 있게 봐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내에서 보면 DLI가 0.8%를 올려 넣었습니다. 뭐 물론 이건 믿을 거는 못 돼요. 특히 이제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줄여봅시다. 차트를 줄여보면 올해 완전한 신고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작년에 16권 이 정도 되겠군요. 그죠? 근데 이 못 살아나면 뭐 작게 준다고 한 3% 정도만 준다고 생각하고, 이 종목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12,000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12,000원이 어디냐면 여기 3.6%대거든요. 여기까지 밀려준다면 참 좋겠는데, 여기까지 12,000원까지는 탁 찍어주고 꼬리를 달아주고 상승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딱 좋겠거든요. 제 계산으로는요. 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일이 금요일이라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내일 당일날 분위기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DLI는 그래서 내일 시가가 약할 거니까 뭐 강하게 아침에 시가가 잡히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 좀 흐름을 보고 있다가 음봉을 잘 내려오면 일단은 12,000원 단위로 한번 잘 보시고, 잘 안 내려오고 양보해서 자꾸 깔짝깔짝 거리고 있다가 자꾸 매수세가 자꾸 들어온다는 느낌이 촉이 들어온다면, 촉이라도 보이면 그때부터는 뭐 양봉선에서 진입을 해서 부합을 깨면 짧게 주고 나온다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 1, 2%, 한 2% 이상을 차고 올라간다면 말이죠. 그런 계획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성공하면은 수익을 안고 말게 뭐 된다면 보유를 해야 될 것이고, 즉 아니면 두 번째로 꼬리 내려주고 살아서 끝나도 보유를 할 것이고, 뭐 그런 전략으로 해보죠. 근데 제 느낌상으로 내일은 큰 반등이 나올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다음은 가온칩스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추적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원했던 자리, 이 자리까지도 이제 안 죽기 때문에 저희들도 손을 대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이 자리나 사실 큰 폭의 차이가 없는 자리란 말이죠. 큰 폭이 오늘 4%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27,000원, 딱 27,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저희들도 27,000원까지 아마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27,000원과 26,000원 투트랙 전략으로 보자고 그랬죠. 일단 27,000원까지는 떨어졌는데 시간 내에서는 보면 자 0.9% 올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은 이놈이 내일도 무너진다면, 내일도 음봉을 요렇게 내려와 주고 26,000원까지 깨지면서 내려오면은 당분간은 이 종목도 쳐다보지 않아야 되거든요. 내일은 일단 시간에 양봉이니까 양봉을 출발을 해서 약간 올려주다가 힘이 약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6,000원까지는 지지가 돼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26,000원 같으면 딱 3%대거든요. 3%대 3.5%, 26,000이면 3.7%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수급이 딸려 가지고 금요일날 매도세가 나오면서 미끄러지더라도 26,000에서 탁 반등을 내주면 꼬리를 달아주고,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고 마칠 때는 이렇게 마치면 일단 나쁘지 않겠다. 일단 어느 정도 멈춘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차피 반도체 관련주는 삼성도 지금 많은 적어 놓았지만 반도체만 뭐 300조를 투자한다 뭐 어쩌고 지금 말이 있고, 오늘도 보면 각 기업들이 정부의 어떤 흐름에 동조를 하는 마인드식으로 막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죠. 현대, 뭐 삼성, 무슨 대기업이라 이름 간판 붙은 애들은 전부 다 발표를 했죠. 30조, 50조, 어쩌고 이제 이래 했는데, 얘도 어차피 이제 반도체 관련주니까, 특히나 삼성하고는 또 관련이 깊은 종목이다.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이 전략으로 이 종목은 내일 한번 지켜봅시다. 만약 진입을 했는데 상승을 했다, 수익을 조금 안고 있다, 그럼 그냥 놔둬버립니다. 팔아먹지 말고. 자, 대주산업하고 한탑을 접어놓았는데 느닷없이 지나간 애들을 왜 잡냐 하지만, 재료가 소멸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 시점에서 시간과 에너지가 빠지고 난 뒤에는 그 종목은 이제는 기술주 형태로 봐줘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형태까지 와 있죠. 그래서 내일 대한제당과 우와 대한제당이 바람을 많이 잡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약간 같이 놀던 친구들이 내일은 좀 약간 빨갛게 반짝반짝 할 거니까 얘네들도 어느 정도는 별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기술적 차원에서도 봐줄 위치는 돼 있는 상황인데, 또 친구가 또 대한제당 우가 또 대한제당 쪽 애들이 좀 재밌게 놀 거니까 약간 우구는 힘을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대주산업은 시간에 4% 정도 올라 있단 말이에요. 대주산업은 4%. 자, 내일 금요일인데 굳이 비상 시가를 주고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한탑은 시간에 1% 정도 올라 있습니다. 1.3%. 자, 그러면 개입은 3% 정도 나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것을 하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강하신 분은 대주산업을 한번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성격이 좀 세심하신 분은 대주산업의 흐름을 보면서 한탑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한탑도 시간에서는 보면 1.3% 올라 있거든요. 조금 더 떨어져야 됩니다만 3,500원 정도 오는 게 참 좋은데, 여기까지는 안 오네야지. 대주산업도 내일 한번 봐줘야 될 한탑도 봐줘야 될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내일 두 종목은 일단 같이 묶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네온테크 한번 봅시다. 5% 같이 붙어서 봅시다. 자, 유행 관련주도 이제 안 봐줄 수는 없는데, 이건 좀 조심을, 네온테크와 5%는 좀 조심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힘은 있습니다만 네온테크 이놈은 보십시오. 상한가를 끝을 맺어주지 못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급등주 시장에서 종목들은 끝매점을 잘해주는 종목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종목 별로 싫어해요. 근데 이놈이 이 종목이 시간에서는 몇 프로 올려놨냐면 6%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네온테크가 6%, 6,020원. 그렇다고 아주 강한 이슈가 나온 것도 아닌데, 물론 대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은 그거는 천천히 봐야 될 문제고.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봅시다. 6,200원이면 얼마입니까? 6,020원이죠. 6,020원이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6,000이니까 6,020원 이 정도 되겠네, 그죠? 6,020원. 자, 그런데 이 날짜에 전에 고점을 보면 고가가 6,000원이었거든요. 그럼 6,020원이면 이 고점을 엉덩이로 깔고 출발한다는 거거든요. 만일에 내일 이 시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6%가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기술적 차원으로서 의미는 있는 출발이에요. 만 6%도 6,020원 그대로 출발이 된다면. 하지만 내일이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UAM 관련주에 무엇이 탁 튀어나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6%를 올렸다면, 이거는 내일 음봉각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중간에 양봉이 여기 하나 나와 있는데, 하나가 더 이런 양봉이 한 개 옆에 더 나와주고 지렛대를 딱 받쳐준 상태에서 좀 채워준 상태에서, 갭을 채워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시가를 좀 2, 3% 뛰었다면 이거는 괜찮단 말이죠. 근데 없단 말이에요, 중간에. 없는데 6,020을 뛰어났다? 이거는 의심의 눈길로 봐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완전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 봐줄 수는 없어요. 안 봐줄 수는 없는데,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쓰자. 자, 네온테크를 봐주는데 네온테크가 과연 내일 시가를 높게 띄울 것은 분명한데 과연 진성이냐 가성이냐를 한번 봐주시고, 두 번째는 만약 공략을 하더라도 첫 파동을 한번 주고 내려오는 눌림을 한번 기다리는 것도 차라리 더 좋은 조건이에요. 내일 시가가 얼마 잡힐지 6, 7% 잡힐지 말 7% 잡혔다 치자. 출발해서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가를 보고 뭐 얄궂이 2, 3% 올라가고 쭉 내려온다 그러면 그냥 그것은 끝이에요. 근데 제법 파동을 좀 주고 적어도 한 5% 이상 뭐 이렇게 주고 내려오는다면, 그러면 쭉 기다렸다가 눌림을 한번 본다든지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내일 좀 경력자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보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한 주 정도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파이버 프로도 붙여 놓았단 말이죠. 만약에 네온테크가 모습이 좋다면 파이버 프로도 따라가겠죠. 자, 그런데 네온테크와 상관없이 파이브 프로는 이 자체적으로도 내일은 승부를 한번 볼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근데 지금 시간에 뭐 3%를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네온테크의 역량이겠죠. 그래서 파이브는 아마 내일 네온테크의 흐름에 많이 좌지우지될 확률이 많아요. 만약 네온테크 없이 파이브 프로 자기 혼자만 3%를 띄었다면 한 번은 이것은 일도주로 승부를 한번 봐야 될 자리는 맞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3% 준다 치고. 하지만 네온테크가 앞에서 얼렁거리고 있으면 얘가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잘 보면서 내일은 일단은 트레이딩을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네온테크의 흐름을 잘 주시해야 되겠죠. 만약 강하다 그럼 5%까지 묶어서 돌아가야 되겠죠. 네온테크가 버리버리하다 그럼 5%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대한제당과 대한제당우는 뭐 하시도 좋고 안 하시도 좋아요. 뭐 이것은 그냥 사실은 대한제당이나 대한제당우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저께도 나온 재료이지 않습니까? 재료인데 대한제당이 이제 뭐 제법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대한제당우가 뭐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물량은 나는데 뭐 그거죠. 이제 물론 인도발 뭐 설탕 재료 때문에 그러지만 그것이 이제 점차 뭐 다른 나라로 확산이 되어 간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투심을 자극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좀 우크라이나나 뭐 이렇게 어떤 뭐 그런 쪽에 파생된 어떤 이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경계의 눈으로 좀 봐야 될 것이고 우우할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하실 분들은 대한제당 우하고 대한제당하고 같이 붙여놓고 한번 해보실 분들은 아니면 공부 삼아서 한 주 정도만 가지고 한번 놀아보시든지 그렇게 해라고 제가 일단은 아마 내일 또 뭐 여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막 뜯을 테니까 이리저리 사람들이 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별로 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제 예상을 깨고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은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재료를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일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차원에서 공부한 자에서 한번 보라는 뜻으로 적어 넣었으니까 참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밥그릇은 우리 밥그릇만 잘 지키면 됩니다.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지키는 매매 지키고 길목을 차단하고 길목에서 일으켜서 몸을 이렇게 세우고 올라가는 종목, 그런 것이 좋다. 그런 것이 좋고 크게 다치지도 않는다. 우리가 계속 추적했던 노트스처럼 추적을 해서 받아서 올라간다. 오늘 마이너스 노트스 마이너스 시가 2.3%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깔끔하게 수익 크게 먹었죠. 카인크 코리아도 마찬가지겠죠. 깔끔하게 수익 먹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밥그릇만 딱 하면 됩니다. 딴 것 막 쫓아다니다 보면 분명히 놓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루에 여러분 매매하면서 하루에 과연 몇 프로의 수익을 목표로 합니까? 또 몇 프로의 수익을 본인 스스로가 올리려고 생각은 하나요? 결코 많이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보다 한 종목을 하더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승부를 굵게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게 땡해서 여기까지 묶고 마치도 잘한 거예요. 잘한 거란 말입니다. 이 뒤에는 안 해도 돼요. 신경 안 쓰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계좌는 더욱더 건강해지죠. 제가 3년 넘게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많이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5월달이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닦고 쪼이고 그렇게 해서 6월달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하나씩 다져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일요일 저녁에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